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 고르기입니다. 자, 우리 주제 고르기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세 가지는 꼭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고르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전환 연결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에 비해 등등은 앞의 문장과 완전히 상반된 전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앞과 뒤의 문장의 전환성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의 문장보다는 뒤의 문장에 답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따라서 그러므로, 이처럼, 이런, 그런, 이러한, 이것은, 이에 따라 등의 연결어는 문장을 다시 정리하거나 한마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주제로 적합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이게 답이다는 아니지만 자, 이런 부분 보게 된다면 역시 밑줄을 그어서 자세히 본다면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뭐뭐가 필요하다, 또 아어야 하다, 또 뭐뭐을 것이다, 또 뭐뭐가 필수적이다 등등의 강조어거나 또는 뭐뭐가 또는 뭐뭐는 뭐뭐이다 등등의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의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1번 문제입니다. 연료전지는 물의 주성분인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그 효율이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향후 연료전지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연료전지가 에너지원으로서 보편화되려면 수소 생산자와 에너지 판매처 간의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수소 운송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유관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1번. 기업들이 연료전지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2번. 연료전지는 무한히 제공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3번.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4번. 연료전지 상용화에는 관련 산업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답은 4번. 연료전지 상용화에는 관련 산업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입니다. 자, 답이 4번인 이유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이 문장에서는 그러나 라는 전환 연결어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아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또 아어야 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답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자, 그러나 연료전지가 에너지원으로 보편화되려면 수소 생산자와 에너지 판매처 간의 연결막이 구축되어야 한다. 자, 이 문장을 다시 풀어서 보자면 연료전지가 에너지원으로 보편화되려면 그쵸? 수소 생산자와 에너지 판매처 사이에 연결막, 즉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자, 여기에 덧붙여라는 뜻은요, 뿐만 아니라 게다가 수소
운송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요관치에, 그쵸? 유관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 다시 쉽게 말하면 연료 전지가 에너지원으로서 보편화되려면 연결망이 구축되고 유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더 쉽게 보면 연료 전지의 상용화에는, 상용화라는 뜻은 보편화에는 관련 산업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가장 비슷한 답은 4번인 연료 전지 상용화에는 관련 산업 간의 긴밀한, 아주 친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요구된다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이 문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내용이 조금 어렵죠? 내용이 어렵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했던 그 3가지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찾아내시고 그 문장으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연료전지라는 뜻은 란야오디엔츠라는 뜻인데요. 이런 연료전지는 물의 주성분인 주요成分이죠. 주성분인 산소. 산소는요, 양치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수소. 수소는요, 칭치입니다.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그 효율이 아주 우수하다. 즉, 연료 전지는 그 효율이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향후는 미래라는 뜻이죠. 미래에 연료 전지가 없어지지 않는, 고갈되다는 없어지다라는 뜻이고요.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러나 연료 전지가 에너지원으로 보편화되려면, 그쵸, 상용화되려면 수소 생산자와 생산자라는 뜻이죠. 생산자와 에너지 판매자의 연결망이 만들어져야 한다. 두 곳의 사이가 가까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수소의 운송비와 생산비의 절감, 즉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요관치에, 그죠? 유관 기업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상으로 봐도 그러나 뒤에 문장에서 주제문이 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겠죠. 자, 단어 한 개 살펴보면요. 연료전지라는 뜻은 란야오디엔츠라는 뜻이었고요. 산소는 양치, 수소는 칭치라는 뜻이었죠. 자, 고갈되다라는 뜻은요, 없어지다, 다 써서 없어지다라는 뜻이 고갈되다라는 뜻이고요. 자, 연결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시통, 체제라는 뜻입니다. 자, 구축되다는 마련되다라는 단어 잘 아시죠? 준비되다라는 뜻이고요. 유관은 요관이라는 뜻으로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절감은 어떤 것을 줄이다라는 뜻으로 비용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다 이렇게 많이 쓰겠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삶이 학교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관계라는 공식에 대해 깨닫고 경험하고 연구하라고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남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명예를 갖기 위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누군가를 밟아 누르도록 보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삶을 전쟁이라 생각하며 서툴게 마음을 사용하는 한 인생은 난해한 숙제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1번. 성공하려면 주어진 과제 해결을 잘해야 한다. 2번. 정해진 공식대로 사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다. 3번.
인생은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다. 4번, 인생은 더 높은 명예를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다. 답은 3번, 인생은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다 입니다. 왜 3번이 답이 될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여기에는 그러나도 없고요. 하지만처럼 전원 어미가 없죠? 그리고 뭐뭐가 필요하다도 없고요. 뭐뭐야 한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뭐뭐가 분명하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문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삶이 학교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관계라는 공식에 대해 깨닫고 경험하고 연구하라고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라는 문장은요. 삶은 풀지 못한 인간관계를 깨닫고 경험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은, 그죠? 삶은 인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인생은 인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가장 가까운 답인데요. 자, 그럼 이게 확실한 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삶이 학교라면, 인생이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풀지 못했던 관계, 즉 여기서 관계는 인간의 관계겠죠? 자, 사람의 관계라는 공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연구하라고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피해를 줘야 한다면, 밟아 누르다는 피해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군가 피해를 줘야 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보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즉,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삶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서툴게 마음을 사용하는 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인생은 아주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죠. 자, 뒤에 문장은 앞의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고요. 보충 설명들은 주제문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과 가장 관계가 있고요. 이 주제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인생은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 보시면요. 아까 위에서 시기하다 라는 단어 있었죠? 네, 시기하다, 질투하다 라는 뜻이 같은 뜻이고요. 자, 밟아 누르다 라는 뜻은 짓밟다 라는 동사가 있고요. 두 개가 같은 뜻이고요. 자, 풀어서 설명하면 피해를 주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해하다라는 뜻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삶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삶이 그렇듯 편리한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집은 옛집을 닮아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집이다. 대문도 나가서 열어줘야 하고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으며 가족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이런 집은 삶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지혜롭게 살게 해준다. 1번, 가족의 행복은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달려있다. 2번, 좋은 집을 지으려면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야 한다. 3번, 지혜로운 삶은 불편함을 극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4번,
불편하더라도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집이 좋은 집이다. 답은 4번. 불편하더라도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집이 좋은 집이다 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연결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문장에 따라서 라는 부분이고요. 자, 아래 그런 의미에서 라고 해서 그런이라고 하고 좋은 집은 하고 뭐뭐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런 집은 하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모두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장을 종합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집은 옛집을 닮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집이다. 즉 뜻은 좋은 집은 불편할 수도 있다. 자, 어떻게 불편할 수 있냐면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집은 하고 또 종합하고 있죠. 자, 이런 집은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지혜롭게 살게 해준다. 즉 다시 말하면 좋은 집은 불편하지만 삶을 돌아보게 해서 지혜롭게 살게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자, 다시 말하자면 불편해도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집이 좋은 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과 가장 관계가 있죠. 자,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집을 짓는 것은 삶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 집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시토크죠.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은 삶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삶이 그렇듯 편안한 삶이 그런 것처럼 편안한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즉,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집은 옛날의 집을 닮아서 옛날의 집과 비슷하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대문을 나가서 열어줘야 되고 또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또抹布로 걸레로 닦으며 가족의 냄새, 즉 가족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이런 집은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준다. 뜻은요, 불편하더라도 삶을 돌아보게 해서 좋은 집은 지혜롭게 살게 해주는 집이다라는 뜻이 되죠. 역시 4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이 문장들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단어 중에서 별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다. 여기서 별다른이라는 뜻은 특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별다른 뒤에는 부정문이 와야 하고요. 삶을 돌아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삶을 돌아보다는 삶을 되돌아보다, 또 인생을 되돌아보다, 즉 인생을 다시 돌아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말은 머릿속의 생각이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잡다한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이 간결해지면 말에도 군더더기가 없다. 반대로 쓸데없는 생각이 많거나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핵심을 잃어버리기 쉽다. 결국 생각이 간결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게 되고 듣는 사람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다. 1번, 요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하라. 2번,
말을 할 때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3번,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생각하라. 4번,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라. 답은 3번,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생각하라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야겠죠? 어디에 밑줄 그으셨나요? 네, 따라서 여기에 밑줄 그으셨나요, 여러분? 네, 따라서 그 다음에 뒤에 뭐뭐이 필요하다 여기도 밑줄이 그어져야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따라서가 나왔고요. 또 뭐뭐가 필요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이 거의 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자, 따라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잡다한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뜻은요, 말하기 전에 간결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즉,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3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죠? 자,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말은 머릿속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전에 잡다한 생각을, 잡다하다는 혼잡한 생각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전에는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한다. 생각이 간단해지면 말에도 군더더기가 없다. 즉 말도 간단해진다. 반대로 쓸데없는 생각이 많거나 사적인 감정에 잡혀 있을 때는 핵심을 잃어버리기 쉽다. 결국 생각이 간결하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자,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뜻은요, 말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따라서 뭐뭐가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자, 단어 보시면요. 표출되다라는 뜻은 겉으로 드러나다, 겉으로 나오다, 표현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잡다하다라는 뜻은 혼잡하다, 너무 많다, 물론 빠져오다 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결하다는 간단하면서 논리적이다, 즉 간단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군더더기라는 뜻은 쓸데없이 여기저기 붙은 것, 즉 쓸데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만일 조명이 단순히 무대를 밝히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라면 그저 무대 전체에 불을 켜두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조명은 무대를 밝혀주는 것 이외에도 공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공연을 준비할 때 이러한 기능을 간과하고서는 결코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 수 없다.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공연의 내용에 맞춰 조명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1번, 시간이 흐를수록 공연에서 조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번, 무대를 밝게 하는 것은 조명이 가진 부차적인 기능이다. 3번, 조명의 역할을 이해하면 공연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조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4번,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조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 밑줄 그으셨나요? 네, 그러나 따라서 마지막에 아어야 하다라는 이 세 개의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나와 따라서가 나온다면 따라서가
앞에 있는 문장을 종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따라서 뒤에가 주요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공연을 준비할 때 이러한 기능을 간과하고서는 결코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 수가 없다.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공연의 내용에 맞춰 조명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장은 아어야 하다라는 마지막 문장이겠죠? 자,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공연의 내용에 맞춰서 조명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뜻은요, 네,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명을 적절하게 잘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조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4번이 가장 가까운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만약에 조명이 단순하게 무대를 밝히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라면 그냥 무대 전체에 불을 켜두면 된다. 하지만 조명은 무대를 밝혀주는 것 이외에도, 즉 무대를 밝게 해주는 것 외에도 공연의 흐름, 공연의 그 앞과 뒤의 순서를 시간적으로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뒷받침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뜻은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연을 준비할 때 이런 기능을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완성도의 높은, 그저 아주 완벽한 공연을 만들 수가 없다. 즉 좋은 공연을 만들 수가 없다. 관객들의 공감을 사려면,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공연의 내용에 맞춰서 조명을 잘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따라서 뒤에 아어야 하다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답은 네, 좋은 공연을 위해서는 조명을 잘 쓰는 것, 즉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답이 되어야 하고요. 자, 위에 단어 중에 뭐뭐하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뜻은 뭐뭐기만 하면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불을 켜두면 그만일 것이다. 즉 불을 켜두면 그만이다 라는 뜻은요. 불을 켜기만 하면 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뒷받침하다 라는 뜻은 도움을 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과하다 라는 뜻은요. 무시하다. 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선거철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이들의 무관심은 투표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현행 정치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1번, 정치적 무관심은 의견 표출 방식 중에 하나이다. 2번,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3번, 언론은 정치적 무관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번, 국민은 정치적 무관심을 버리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답은 1번 정치적 무관심은 의견 표출 방식 중에 하나이다 입니다. 자, 여기 내용 함께 살펴보면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그러나 네, 여기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결국이라는 뜻으로 역시 위의 내용을 네, 정리하는 마지막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이 두 부분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요. 자, 그러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결국 이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무관심한 태도로 현재 정치에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 자, 뜻을 보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정치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무관심한 태도는 우리가 그 표현하고 있는 어떤 방식이다. 즉, 정치적 무관심은 사람들의 의견 표출의 방식이다 라는 뜻의 1번 정치적 무관심은 의견 표출 방식 중에 하나이다가 이 두 문장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의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무관심은요, 투표를 해도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회의, 의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 믿을 수 없는 마음 때문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정치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으로만 봐도 정치적인 무관심은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알맞은 답이 되겠고요. 위에 단어 중에서 호소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호소하다라는 단어는 말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즉, 내가 어떤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다라는 뜻이고요. 회의라는 뜻은 의심,怀疑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항하다라는 뜻은요, 따르지 않고 반항하다, 즉 의견을 표현하다,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반감을 표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 암각화는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댐을 지으면서부터 훼손되기 시작했다. 암각화는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기 시작해 6개월 이상 물에 잠긴다. 댐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암각화가 새겨진 암벽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1번, 암각화가 장맛비 때문에 손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2번, 암각화는 옛사람들의 생활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3번, 암각화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설된 댐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4번, 암각화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게 될 것이다. 답은 4번, 암각화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게 될 것이다 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부분 밑줄 그으셨나요? 네, 그러나 여기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을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을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될 부분은요. 그러나 이 암각화는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댐을 지으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자, 이 문장은 어떤 것이 시작됐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가 있지만 주요 문장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답은 아래에 있다는 얘긴데요. 자, 댐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암각화가 새겨진 암벽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암각화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암벽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암각화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우리의 문화유산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의 4번이 가장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암각화라는 뜻은요, 바위에 어떤 새긴 그림들입니다. 이런 암각화는 선사시대 옛날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암각화는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면서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훼손되다는 손상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암각화는 장마철에 물에 잠기기 시작해서 6개월 이상 물에 잠깁니다. 댐 수위, 즉 댐의 양을, 수면의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암각화는 새겨진 암벽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유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해야 한다. 즉 암각화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하고요. 위의 단어 중에서 암각화라는 단어 나오고 있죠. 바위의 면에 새긴 그림입니다. 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문화유산이다라는 건 이해하셔야 하고요. 자, 엿보다라는 동사, 남몰래, 몰래 보다라는 뜻이고요. 자, 어떤 것을 엿보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보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위를 낮추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수위를 낮추다라는 뜻은 수면의 높이를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출생, 결혼, 제사와 같은 날에 먹는 의례 음식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요즘도 아이가 태어나면 무병장수를 바라는 의미로 끊지 않은 미역을 이용해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또 결혼식 패백 음식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추와 밤을 사용하고 동짓날에는 붉은 팥이 악한 귀신을 내쫓아 준다는 의미가 있어 팥죽을 끓여 먹는다. 이러한 재료의 상징성 때문에 의례 음식은 어지간해서는 다른 음식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1번, 의례 음식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해 왔다. 2번, 의례 음식을 만들 때는 재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3번, 의례 음식은 재료에 담긴 의미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된다. 4번, 의례 음식은 인간의 생애 중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음식이다. 답은 3번, 의례 음식은 재료에 담긴 의미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된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이러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재료의 상징성 때문에 의례 음식은 어지간해서는 다른 음식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쉽게 말하면 의례 음식은 재료의 상징성 때문에 다른 음식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의례 음식은 그 재료에 담긴 의미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3번이 가장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 결혼, 제사와 같은 날에 먹는 의례 음식은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요즘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무병장수, 장수란 뜻이죠. 병이 없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의미로 끊지 않은 메요토한더 하이딸 미역을 이용해서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오면 주제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또 결혼식 패백 음식으로 다산은 많은 아이를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따져, 그죠?
대추와 밤을 사용하고 동짓날에는 붉은 파치, 홍도란 뜻이죠. 이 홍도가 나쁜 귀신을 쫓아준다는 의미가 있어 우리는 홍도죽, 팥죽을 끓여서 먹는다. 이러한 재료의 상징성, 즉 재료의 의미들 때문에 의례 음식은 보통 다른 음식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의례 음식은 재료에 담긴 의미 때문에, 즉 상징성 때문에 그것이 오랫동안 대체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를 함께 살펴보면요. 무병장수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죠? 자, 병이 없이 오래 살다라는 뜻이고요. 자, 다산이라는 뜻은 아이를 많이 낳다라는 뜻으로 다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상징성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에 상징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상징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다라는 뜻이고요. 자, 대체되다라는 뜻은 바뀌다, 다른 것으로 바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어떠세요, 여러분? 주제문 찾는 거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주제문을 찾을 때 단어를 모른다고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주의하세요라고 했던 그 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문장과 상관이 있는 것들을 고르면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